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 배심원제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처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광재라고 합니다. 경북 도민 배심원제 하면서 제가 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접근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가지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도민들 뵈니까 저희 걱정이 굉장히 기우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북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유촉장 받으실 때 부지사님이 이렇게 도셨죠? 과거 같으면 여기 쓰셔가지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불러서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도신 이유가 경북도의 주인은 도민이다. 이걸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주인은 앉아 계시고 또 대신 일하시는 부지사님이 이렇게 돌면서 전달을 또 했습니다. 도민배심원단의 운영 정신이기도 합니다. 경북도의 주인은 도민이다. 이게 운영의 기본 목표입니다.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혹시 확인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이버 수사대에 전화하신 도민 계세요? 아무리 봐도 이 보이스피싱이다. 저희가 여러분들 모실 때요. ARS 기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오실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람의 간섭이 되지 않게 인구 비례에 의해서 우리 경북도의 인구 비례에 의해서 모시기 위해서 ARS 기계가 한번 돌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약 한 800분 이상의 도민들이 여기 오시겠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도민들 분 중에서 저희 매니페스토 활동가들이 인구 비례, 성 비례, 지역 비례에 의해서 전화를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공약을 보시는데, 정책을 보시는데 전문가들이 오신 게 아니고요. 경북 도민의 인구 비례에 의해서 그 대표성으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정책 공약을 보시는데 대표, 나는 이게 전문가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 잘못 오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매니페스토 본부가 약 한 120분 정도를 같이 모시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분을 모시고 할 건데요. 이건 그게 아니라 우리 도민들, 아주 도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인구 비례에서 뽑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정책 보는데 공약 보는데 전문가가 아니야. 이런 생각들은 지금부터 안 하셔도 돼요. 당연히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모셨다. 이런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민배심원제가 왜 시행이 되고 있고 이걸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도와줄 활동가들이 있는데요. 저희 매니페스토 활동가들은 좀 젊습니다. 30살이 좀 평균 나이가 좀 안 되는데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딱 한 가지만 합니다. 이 공약, 선거 때 약속한 공약에 대한 활동만 합니다. 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런 공약들, 그 실패, 또 과거에는 어떤 황당 공약이 있었는지도 오늘 좀 살펴보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이 잠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사무실 여의도 계시죠? 예, 맞습니다. 예, 주변에 상당히 다 있다면서요? 사무실 위치가 민주당 중앙당사 위층, 예. 새누리당 건너편, 정의당 앞건물, 안철수 신당 뒷건물입니다. 예. 가운데 딱 있습니다. 모든 항에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딴 데 좀 나가버려서 저희 사무처 혹시 서울에 오셔갖고 여기 매니페스토 사무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나시면요. 국회만 보이시면 전화 주시면 돼요. 저희 사무처에서 오시면 커피도 좀 드리고 또 식사 때가 되면 같이 식사도 같이 하는데요. 매니페스토라면 이런 겁니다. 우리와의 약속을 소중히 다루고 있는 거야. 우리와 선거 때의 약속들을 정말 목숨처럼 소중히 다루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치인의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과 약속 실천을 검증하는 운동을 하고요. 대통령부터 지방의원까지 총 공약이 조금 상상하신 것보다 좀 많습니다. 8만 대전동보다 조금 더 많은 8만 2천 개 되는데요. 저희는 그게 잘 지켜지는가, 소중히 다루는가를
감시하고 있는 그 시민단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민배심원 행사도요, 경북도가 최소한의 행사를 위한 도움 외에 직접 관여 못하게 지금부터는 저희 매니페스토 본부가 전체를 다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 같으면 이 공약, 의원 배심원단들이 하실 얘기가 공약을 이행하다 보니까 이게 좀 조정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걸 사안으로 올려놓고 이걸 판단하시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그냥 도의 실국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니페스토 본부가 계속 17개 시도한테 그건 도의 실국회의에서 결정나는 사안이 아니라 도민들의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행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하나 좀 바로 잡아보고 싶은 게요, 이런 겁니다. 지사님의 공약의 주인은 누굴까요? 지사님 공약의 주인. 그렇습니다. 도민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혼동을 하면 혹시 이건 지사님 거 아니야? 이건 지사님이 잘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경북도의 주인인 우리 겁니다. 우리 거. 그리고 이 공약의 슈퍼 울트라 갑은 도민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행을 하겠다고, 대신 열심히 일하겠다고 나선 경북도에서 하다가 문제가 생겼거나 좀 조정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아파트 계약 같은 경우에도 조정한 건 있으면 갑한테 상의하잖아요. 자기 사정을 설명하고 이래 하니까 이걸 좀 조정해 주세요. 그래서 갑이 그래 조정해 줄게. 그럼 그렇게 가는 거고요. 아니야, 그냥 조정할 수 없어. 처음부터 해야 돼. 처음 약속대로. 그럼 그 약속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우리 도민들에게 물어보자 해서 이 배심원단을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각각을 이렇게 저희들도 그렇고요, 서로 부르실 때 위원님이라고 불러주시는 게 저희 부탁입니다. 그래야 도민들을 대표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명찰을 좀 달아드렸고요, 상대편을 불러주실 때 위원님이라고 꼭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공약이라고 하는 것, 목숨 걸고 지켜야죠. 목숨 걸고 1.2획도 바꾸지 말고, 이게 원칙인데 워낙 요즘 그 정치 상황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 또 국제 상황들이 변합니다. 그래서 한 4년 동안 이행하다 보면 분명히 저희는 조정안건이 나오리라고 봐요. 보시다시피 20년 동안에 사라질 직업들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건 안 변할 거야 하는 것들이 계속 변하거든요. 잘 보시면 사자 붙은 직업들이 계속 앞으로는 없어질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판사해, 변호사해, 회계사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20년 안에는 없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특히 기자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공약에 조정안건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인정한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내각제를 하는 것과 대통령제를 하는 것과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을 모셨는데요. 내각제, 이 국회에서 다수를 점한당이 수상이 되는 이런 내각제는 결혼으로 비유하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바로 이혼해. 그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면 돼. 그래서 그 내각제에서는 공약을 제시하고 일을 대신하다가 공약 이행이 잘 안 되면 바로 내각을 해산합니다. 그리고 선거를 다시 치르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는 조금 달라요. 대통령제라면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도 임기가 보장됐거나 임기를 보장받는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서로 계속 상의하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공약을 이행하다 문제가 생기면 도민들에게 물어보고 그 조정을 받고 그에 따라서 일을 해 라고 하는 도민 명령으로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워낙 이 공약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공약을 좀 보시는데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비토그라시라고 해요. 네가 얘기하니까 옳은 말도 싫어. 난 너 기분 나쁘니까 네가 얘기하는 건 난 다 싫어. 이걸 보통 비토그라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민주주의는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지 나와 생각이 똑같은 사람하고 사는 걸 민주주의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 비례해서 이렇게 모셔놨기 때문에 세대도 다양하고 성별도 또 분포가 있고요. 여러 가지 계층들도 분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이 다른 이야기를 들어주시는가. 이게 운영의 기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실 때 아,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틀린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나와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회의로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부탁입니다. 그 또 한 가지 부탁은요. 여기 보면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질문을 또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경북도가요. 한 1억을 투자를 했는데 한 10억이라는 이윤을 얻었어요. 그럼 이 경북도가 일을 잘한 건가요? 혹시라도 이게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도지사님 잘못 뽑으셨어요. 자, 내가 1억을 투자해서 10억의 이윤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여기 계신 도지사님이 아니라 삼성, LG, SK, 현대 회장님이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닌 지사님을 뽑으신가 우리가 걷어준 세금을 적재적소에 낭비 없이 잘 쓰냐에 대한 임무를 갖고 있는 거지. 야,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복지에 투자했는데 이거 복지는 이윤이 안 나. 이런 식으로 공약을 보시면 판단이 안 된다. 이런 부탁을 꼭 드립니다. 이 공공정책이라고 하는 건 제대로 적재적소에 잘 쓰였는지를 봐주시는 그런 눈높이로 살펴달라는 얘기를 꼭 드립니다. 그래서 뭘 하면 아 이거 이윤이 안 나. 이런 쪽으로 과거에는 이 언론들이 자꾸 좀 호도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안 보실 때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공공정책을 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뭘 알아? 도민인데 2004년도에 나온 이론인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는 공약 정책을 보는 전문가 한 사람보다는 공약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지만 하지만 그렇게 평범하신 분들 100사람이 같이 고민하는 게 훨씬 정확할 거야 라고 하는 얘기가 2004년부터 계속 나오고요. 특히 도정에 대해서는 서울에 있는 전문가들보다 우리 도민들이 훨씬 더 심도 있게 압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약이 이렇게 자료들이 좀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만 어렵게 표현되는 걸 조금 쉽게 풀이해서 저희 매니페스토 홍보 활동가분들이 좀 도와드리면 훨씬 더 경북도 발전에 위해서 공공적 판단을 하실 수 있다. 이런 기대치로 보셨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양한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 공약 정책을 볼 때요. 너무 급한 생각으로 좀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같이 드리려고 제가 설계도를 좀 갖고 왔습니다. 이 둘 다 호화 유람선의 설계도예요. 근데 이 호화 유람선은 어떤 항해 목적을 가졌냐면 지구를 몇 바퀴씩 돌 수 있을 정도로 큰 배입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바다에 넓은 바다에 떠서 돌아다니다 보면 번개가 칠 때도 있고 비바람이 불 때도 있고 또 잘못해서 암초에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호화 여객선들은 보통 아래처럼 합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래처럼 좀 설계를 해요. 잘 보세요. 이 아래에 격실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격실들을 조밀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격실들을. 그래서 비바람이 치거나 암초가 부딪히면 여기에 암초가 딱 부딪혔다. 그러면 배가 구멍이 나서 물이 새더라도 여기에서 더 이상 안 새게 하는. 그래서 이 배가 아무리 위험이 많이 나타나도 지구를 계속 지속적으로 돌 수 있는 그런 배죠. 근데 위에 배는 똑같은 크기의 배인데 설계도가 좀 달라요. 이 배는 어떤 배일까요? 우리도 알고 있는 배인데 어떤 배일까요? 그렇습니다. 타이타닉호고요. 세월호예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기름이 적게 들게 빨리 가게. 아마 우리가 20세기 과거 못 먹고 못 살던 시대 때는 혹시 이 배가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까 빨리 따라잡아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 배 갖고는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격실이라고 하는 건 우리 여기 계신 도민 배심원단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들을 저희가 격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국가 전체로 볼 때는
이것들을 저희가 지방자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전국들이 좀 혼란스러운데 과거 지방자치가 없었던 관선 시대였으면 아마 대한민국이 흔들흔들흔들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격실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다양한 생각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것보다는 조금 상이하고 같이 가는 그러한 사고로 이야기를 좀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한다고 하니까 저희 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국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가능해 누가 오겠어? 저희도 사실은 의심을 했어요. 이 경북도청이 새로 졌는데 이 교통도 좀 안 좋은데 여기까지 오실 수 있겠나? 저희도 의심했는데 저희도 그 생각이 그렇게 의심했던 생각이 좀 틀렸다고 생각을 오늘부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했습니다. 불가능해 누가 오겠어? 그리고 이렇게 정책이나 공약에 대해서 잘 국민들이 안 다루시니까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요즘 받아가는 돈이 1년에 1억 한 2천 정도 됩니다. 난 하고 싶지 않지만 다른 분들은 정책 공약에 이렇게 관심이 없어. 이렇게 주위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여기 오시는데 굉장히 어려우셨을 텐데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도민들이 이렇게 그냥 ARS 한 통화로 전화 한 통화로 이렇게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은 아니고요. 경북도에서는 지금 처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생들 해서 여기까지 오셨고 일단 누가 오겠어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얘기는 아주 통쾌하게 거꾸로 뒤집어 주셨어요.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요것만 해주시면 돼요. 도민들이 뭘 알겠어? 모르니까 우리들이 할 거야. 그리고 약 한 의원 한 개 사무실을 운영할 때 6억에서 6억 5천 정도가 운영비가 듭니다. 그런데 최소한 또 국가정책은 모르겠는데요. 경북도에 대한 정책은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도 해보면 도민들만큼 잘 아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도민들이 뭘 알겠어라고 하는 부분만 거기에 대해서만 내용을 좀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 지금 올라와 있는 사안이 제가 알고 있는 15개의 사안인데요. 이걸 뻔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거 결론이 뻔할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문제가 생긴 사안들을 보면 결론이 뻔하다고 과정을 생각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주주의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토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에이, 이거 뭐 결론은 이걸로 날 건데 뭐 토의가 필요해. 그냥 내가 알아서 하지. 여기서부터 민주주의가 고장난다고 봐요. 그래서 이 토의하시는 시간을 저희가 충분히 드릴 겁니다. 그래야 행정의 정당성이 생기고요. 그래야 판단하는데 어떤 민주적 절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는 계시는데 조금 있다가 조를 저희가 다시 한번 구성을 할 거예요. 구성을 해서 거기 토의를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도 구성을 하고요. 나중에 1차, 2차, 3차 회의 때는 총투표를 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이런 운영 방식은 국회 운영 방식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회의원이 경북도를 위한 국회의원이 잠시 잠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토의하실 수 있고 이 사안이 뭔지에 대해서 인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요, 기계가 제가 뽑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선발할 때 왜 저희가 ARS 기계에 힘을 기르냐면요. 무작위 추첨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누가 될지 모르고 경북도민 누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계가 돌아가면서 선발을 하는 거죠. 사람이 이 사람이 나는 좋아, 저 사람 좋아하지 않고 추첨을 하는 거예요. 추첨을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도민들이 참여하시는 것,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두 번째는요. 아마 신복수 선생님 경산시에서 오셨는데요. 경산시 이 논의하는 사안 중에 경산시에 유치할까 아니면 다른 시에 이 건물을 유치할까 얘기를 하면 그 사안을 다루시면 아무래도 경산시에 이렇게 관심이 더 가시겠죠. 이걸 못하게 이런 일들이 없게 계속 무작위 추첨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안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경북도 전체를 위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계속 추천을 합니다. 지금 15개 사안도요. 저희도 또 경북도도 여기 계신 도민 배심원단도 어떤 사안을 내가 논의할지를 아직은 모르세요. 조금 있다가 추천을 또 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재산상 이해와 좀 더 멀어질 수 있게 경북 전체 발전을 위해서 논의할 수 있게 저희가 회의를 설계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행사죠. 굉장히 특이하고요. 과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국에서 그냥 결정을 했거나 전문가 학자분들이 결정을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합니다. 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인구 비례에 의해서 모셔서 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법배심원이라고 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 사법배심원은요, 여러분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모시는데 사람을 죽일 건지 살릴 건지를 판단하는 사법적 판단을 이런 방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 비례에서 모시는 것을 집정민주주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위임하는 걸 대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BCCA라고 있는데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주인데요. 여기는 헌법 개정안을 이런 방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도 어느 정도 갔기 때문에요. 이제는 당연히 해야 될 일, 지금까지는 경제 발전에서 좀 밀어놓은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치환하는 그러한 오늘의 절차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걸 결정하시는 데는 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좌우가 많이 돼요. 저희가 17개 시도에서는 지금 15개 시도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요. 미주알 고주알 다 꺼내놓고 도민들의 판단을 받는 행사죠. 그러다 보니까 꺼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개 시도 중에 14개, 15개 시도가 하고 있고요. 기초에서는 약 한 8%의 시군구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시는 데는 저희가 볼 때 단체장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적어냅니다. 그거 뭐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안 되고요. 이건 정말 필요한 거야. 우리 도민들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되기도 해요. 하지만 저희가 그럴 때마다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둘 중에 하나다. 단체장님이 용기가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잘 모르시는 것인지 여기다 이렇게 사안을 꺼집어 놓고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다 보면 경북도 공무원 선생님들이 야단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공직사에서는 꺼묵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경북도에서 용기를 내주셨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아주 먼 거리에서도 할 일을 뒤로 좀 밀어놓으시고 와주셨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동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캐나다 브리티시주에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뭘 하는 건지 먼저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 자료들을 어떻게 보는 건지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고 마지막에 보고서를 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저희가 정리해서 경북도로 전달하진 않고요. 최종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달하는데 판단, 이 조정안건을 승인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도 경북도에다 전달하지만 그 중에 위원님 한 분 한 분 얘기하시는 것들을 약 한 150에서 180페이지 보고서에 다 집어넣습니다. 개개의 얘기들이요. 그래서 한 위원님이 한 10분 얘기하시고 한 위원님은 한 1분 얘기하셨다고 1분 얘기하시는 위원님 발언이 작고 10분 얘기하시는 위원님 발언이 많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하게 각자 얘기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요. 충분한 숙기 과정을 좀 거쳐보겠습니다. 조정안건은 경북도에서 선정을 했지만 이런 것들을 추천회의에서 배심원단을 운영해서 판단을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권고보고안을 작성을 할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 권고안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경북도에서 받을까? 이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돼요. 미국의 사법배심원단도 결정문은 아니고 권고안입니다. 배심원단들이. 근데 그 권고안을 판사가 뒤집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받고요. 또 권고안이 이렇게 여기서 배심원단에서 작성이 되면요. 내년 4월 달에 중앙언론사와 매니피스토본부가 공약 평가를 합니다.
그때 이 배심원단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얼만큼 수용했는가도 120분의 전문가들이 같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경북도에서 여기서 나온 이야기들은 대부분 수용할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중한 판단의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뒷부분에 좀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오시는데 좀 힘드셨는데요. 이 운영의 원칙이 무작위 추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야 거기 괜찮아. 우리 친구도 같이 가볼게. 같이 가볼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에 딱 오신 분들이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명장을 드린 위촉장을 드린 게 이게 인구 비례에서 과학적으로 또 무작위 추첨이라고 하는 민주적으로 딱 구성한 단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2차 회의, 3차 회의, 2차 회의 때는 이 테이블, 이렇게 만든 테이블에 이 조정안건이 무슨 안건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경북도 의원님들한테 경북도가 설명하듯이 경북도청에서 오셔가지고 담당자분이 여기 앉으셔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는 자리거든요. 이런 2차 회의. 이 2차 회의가 끝나면 3차 회의 때는 이것을 승인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는 3차 회의인데 1차 회의 때 안 나오신 분이 2차 회의 때 참석하실 수 없고요. 2차 회의 때 안 나오신 분이 3차 회의 때 참석하실 수 없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꼭 여기 보시면 2차 회의가 2월 1일이에요. 맞죠? 12월 1일. 12월 1일 날은 내가 이날만큼은 내가 경북도로 해서 이날만큼은 좀 봉사하겠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다른 일정을 좀 빼주세요. 3차 회의는 12월 15일입니다. 요거는 요 두 날짜만은 내가 좀 힘들더라도 경북도로 해서 꼭 역할을 좀 하겠어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1차 회의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드린 다음에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아시나요? 서로 이렇게 서로 만나셨던 분들이신데 모르시는 분들이죠.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추첨을 이 현장에서 다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을 할 건지 나는 복지에 관심이 있으니까 나는 복지 쪽 논의를 할 거야. 나는 개발에 관심이 있으니까 개발 쪽 논의를 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추첨을 해요. 추첨을 해서 조를 다시 구성하고 그 조를 구성한 것을 가지고 어떤 사안을 논의할 건지를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조원들끼리 서로 인사해보고 또 조원들끼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게 1차 회의 오늘이고요. 또 이런 행사를 위해서 또 도와주실 촉진자 선생님들을 테이블마다 한 분씩 서울에서 오신 분들을 좀 소개를 시켜줄 거고요. 2차 회의 때는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앞에 테이블 앞에 놓인 이 안건들 내용들이 읽기 만만치 않잖아요. 이건 공직사회나 전문가 선생님들이 읽기 편하게 만든 형식이니까 그런데요. 이걸 아주 쉽게 풀이해주는 시간이 2차 회의 때 있습니다. 이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이렇게 쉬운 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표현해놨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다만 이건 관공서 문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오해가 없으라고 만든 문서예요. 이거를 조금 풀어주고 이 내용이 뭔지 왜 이걸 조정하려고 사안을 올려놓은 건지 이런 것들을 경북도 담당 공무원 선생님들하고 묻고 답하고 하는 시간을 2차 회의 때 가질 겁니다. 2차 회의 때 그렇게 갔고요. 3차 회의 때는 국회 방식대로 소위원회에서도 투표를 하고요. 전체 회의 때도 투표를 해서 전체 회의 때 과반의 투표를 하면 그 안건은 통과가 되고 과반 투표를 못하면 매니페스토 후보가 과감하게 부결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사를 세 가지로 갈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기호에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평가, 공약 조정이나 공약 내용을 보는데 전문가가 아니야 이런 생각은 내가 이 자리에 참 잘 봤어 이런 생각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시면 저희 교수분들 불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잘 왔어. 내가 경북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임무를 좀 해볼 거야. 요 두 가지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공약은 도민들 거니까 이건 내 일이야. 이 생각으로
오늘 회의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경북도에다가 또 몇 가지 좀 부탁을 드린 게 있는데, 아까 미촉장 이렇게 드릴 때 사진을 쭉 찍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은 다음 회의나 다음 회의 때 여러분들께 개별적으로 자기 사진들을 좀 나눠드리자고 꼭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게 한번 배심원단으로 선발됐다고 다음 또 이런 배심원단이 있을 때 다시 선발되라고 하는 기회는 그건 저가 모르거든요. 그건 기계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또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내가 이 배심원단 한 번 하니까 이제야 좀 알겠는데 다음 배심원단도 내가 다시 한번 하면 안 되겠어? 이렇게 하시는 것도 저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알면 내게 어떤 게 더 유리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더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자꾸 한 번 할수록 계속 무작위 추첨을 경북도 및 전체를 향해서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행사 내용 기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는 조금 있다가 2부 때 선생님들 테이블 한 곳 한 곳에 서울에서 오신 선생님들이 앉아서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요. 제가 부탁드리는 건 지금 판사입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갖고 계신 문서들이 이게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이게 돈과 관계된 문서들이에요.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나는데 이런 논의가 있어라고 하는 게 외부에 공개가 되면 어떤 사람들은 돈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투자를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판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정보들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또 이 사법 쪽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문서들은 배심원들만 알고 계시는가, 외부로 유출을 아직은 않아주시는가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건 완전히 기우였다. 그리고 또 경북도 발전이 왜 이렇게 눈부시게 됐는지 제가 도민들을 보고 알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 말씀은 여기까지 끝마치고요. 2부 행사 때 또 도와주신 선생님들 또 다시 한번 그 분위 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